본래 21 코스에 들었습니다. 이곳에 해녀 박물관이 있고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길을 걷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도에서는 연인원 1만 7천 명 규모의 제주 해녀 항일 투쟁이 일어납니다. 1932년 1월 10일 그 시절 구자면과 정의면 지역의 해녀 1000여 명이 일본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의 수탈에 항가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위해 사전에 모였던 장소가 이 연두망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해녀들은 연두망 동산에서부터 새와 오일장까지 호미와 비창을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곳에서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토질의 영향이 아닐까요? 본래 자연 환경이 빼어난 곳은 농업 생산력이 가장 낮은 땅입니다. 해안에 모래가 날아와 사구의 언덕을 이룬 모래밭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구자읍과 성산으로 이어진 이곳에는 강한 바람에 모래가 날아와 해안에 모두가 모래밭이고 중산간에는 제주의 화산이 폭발할 때 북동풍의 바람이 불어 화산재가 모두 한라산의 북동쪽인 이곳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들녘밭에는 곡식이 되지 않아 너른 바다에서 해산물을 캐내어 자기가 낳은 생명을 기르려는 강인한 해녀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해산물의 가격을 일본인이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수탈을 했기 때문이죠. 제주의 다른 여느 곳보다 해녀가 가장 많은 이곳에서 해녀의 이야기를 하고 길을 걷겠습니다. 제주의 선인들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이어지기까지 조정의 진상품, 군역, 탐관오리의 수탈, 외구의 잦은 침입으로 목숨이 위태롭고 무엇보다 배고픔을 이기고자 목숨을 걸고 제주를 탈출합니다. 사람의 수가 조선의 개국 시기보다 2만여 명 가까이 급격하게 줄자 1629년 인조 7년에는 제주에 끔찍한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제주의 선인들의 무태 출입을 금지하는 출륙 금지령입니다. 1823년까지 200여 년 동안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제주에 해산물을 캐던 남자를 포작이라 불렀는데 그 포작들이 모두가 제주를 떠나자 제주의 여성은 포작인의 공백을 몸으로 때워야 했던 겁니다. 남자가 하던 힘든 일을 여자가 대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하여 제주의 해녀가 탄생이 됩니다. 희망 동산을 내려와 연대 동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연대 동산을 내려와 하도리 순비 소리길을 걷겠습니다. 순비 소리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순비 소리라는 것은 해녀가 이제 그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할 때, 이제 물질을 할 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밖에 나와가지고 그 노란 태왁을 이렇게 안고 내쉬는 소리가 순비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곳에 순비소리길이 있냐 그러면은 이 하도가 해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해녀 항일 운동 기념탑도 있고 해녀 박물관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밤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천년을 쌓은 흑용만리. 예. 이게 이제 22,000km라 그러던가? 예. 예. 그 제주대학 교수가 연구했는데 이 담의 길이가 22,000km래요. 예. 저기에 성이
별방진입니다. 별방진. 이곳에 이제 그 1500년대에 이제 그 목사, 제주 목사 장님이 이곳에다 이제 별방진을 쌓았어요. 별방진을 쌓은 이유는 그 요 앞에 이제 우도가 있잖아요. 우도. 우도에는 이제 그 조선 시대 한 1840년대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한 1600년대 말에 거기에서 이제 말을 키워가지고 국마장으로 사용을 했지만 1800년대에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우도에 일본 군들이 와가지고 왜구들이 와가지고 아예 죽치고 살잖아. 죽치고 살면서 밤에는 이 본섬을 공략하니까 그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쪽에 별방지를 세운 겁니다. 1510년에 목사 장님이 이게 이제 제주의 전통 현무암의 돌담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위에만 그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왼쪽에 있는 게 안거리, 오른쪽에 있는 게 밖거리, 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게 목걸이죠. 목걸이. 제주의 전통 가옥. 한 울타리 담 안에 이제 그 세 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네 채까지 있어요. 대문이 있는 곳을 이문간이라 그래. 이문간. 그러니까 안채에는 아버지가 살고 바깥채에는 아들이 살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이제 그 조상이 우선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아들이 안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채 살던 부모님은 제사를 자식한테 물려줬으니까 밖거리로 나와서 살면서 요 한 울타리 담 안에 살면서도 밥을 따로 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안채에도 정지, 부엌이 있고 바깥채에도 정지,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요런 모습이 이 한라산의 북동쪽 18코스, 19코스, 20코스, 21코스 이런 데가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 땅의 토질이 척박하니까 가난한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해녀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이 모습이. 야, 이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요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수돗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 놨잖아. 물허벅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물팡.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쉬기도 하지만 물팡의 역할을 해요. 물팡의 역할. 이거 배낭 내려놓듯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별방진을 오르겠습니다. 별방진 안에 하도 마을이 있습니다. 하도 포구의 모습입니다.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러 나갈 모양이네요. 해녀분들의 목소리가 이곳까지 들립니다. 가마우지의 모습이 보이시죠? 가마우지가 따뜻한 봄 햇살에 돌섬에 앉아가지고 날개를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마우지는 몸에 기름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먹이잡이를 하다가 날개가 젖으면은 이렇게 돌섬에 앉아가지고 날개를 말립니다. 날개를 말리며 똥을 싸기 때문에 가마우지가 많이 앉은 돌섬은 가마우지가 싼 똥으로 하얗게 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이 해녀의 불턱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불턱 중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가장
큰 불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내부를 둘러보겠습니다. 예, 이 불턱의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1965년 9월 13일 준공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칸은 1979년 8월 29일 날 나눈 모양입니다. 해녀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큰 불턱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시당의 모습입니다. 아저씨, 이 포구의 이름이 뭐과? 원개. 원개. 예. 아, 원개 포구구나 여기가. 예, 등대도 하나도 없고 가로등만 하나 세워져 있는 이 포구의 이름이 원개라고 합니다. 개는 포구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예, 제주도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이런 해녀상의 모습은 이곳에서 처음 보일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 20코스를 걸으며 또 오늘 21코스를 걸으며 한라산의 북동쪽에 척박한 모래땅, 화산재가 날아온 척박한 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에서 농사가 되지 않으니 너른 바닥밭에서 자기가 낳은 생명을 기르려고 이곳에 해녀가 많다는 이유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자기가 낳은 생명을 기르려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추운 바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기 업개가 아기를 업고 오면은 해녀분이 젖가슴을 불턱에서 뜨거운 장작불에 데워 아기를 먹여 키웠습니다. 이런 해녀상은 21코스 하도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수복을 입지 않은 흰 적삼만 입은 해녀상의 모습입니다. 우도가 가장 길게 보이는 하도 해수욕장에 섰습니다. 우도는 이제 예전에 구자읍이 구자면으로 있을 때 이제 그 구자면 연평이었거든요. 이제 우도봉만 우뚝 서 있고 넓게 이제 흘러 평원처럼 보이잖아요. 연평이가 멀리 흐를 연, 평평할 평자를 써가지고 연평리라 부릅니다. 이곳에 이제 해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물을 만들어내는 바다의 해초, 우뭇 가사리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운기로 실어가고 저렇게 1톤 트럭으로 실어가는가 봅니다. 이 경운기는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야, 이런 모습을 보네요. 경운기가 모래 밭에 들었다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바다의 해초 우뭇 가사리인데요. 이 우뭇 가사리를 이제 햇볕에 말리면 하얗게 되거든요. 그거를 삶아 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1톤 트럭이 모래 사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바다에서 우뭇 가사리를 채취를 하면은 그 우뭇 가사리를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챙겨 가지고 1톤 트럭이나 경운기에 싣고 있습니다. 삼촌이 우미 햇볕에 몰리지 않습니까? 야? 몰려그네 다시 또 이제 해영하게 몰리면은 이제 이걸로 우무 만들어 먹는 거 아닐까? 바다의 색이 파랗게 보이는 곳이 있고 검게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파랗게 옥빛으로 보이는 곳은 그 아래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검게 보이는 곳은 그 아래 이제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바위에 이제 우뭇 가사리가 붙어가지고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예, 바다도 있어야지만은 바다에 돌도 있어야 되니까 예, 제주의 해녀들은 예, 용암이 흐른 바다에 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 보이는 하도 해수욕장이 예, 예, 지금 이제 지미봉이 보이잖아요. 예, 저 멀리 이제 우도가 보이고 이 모래사장이 그 백사장의 그 이 규모도 크지만 이 바닷물의 수심이 얕아가지고 좀 물놀이 하기에는 예, 좀 안전한 곳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리밭 같은데 예, 다른 곳에는 보리가 다 황금보리로 변해가지고 보리가 다 익었는데 이곳에는 지금에야 보리가 나네요. 지금 나도 보리가 되는가? 야,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몇 군데 보리밭이 보이네요. 예, 지미봉을 오르겠습니다. 이 지미봉은 해발 167m인가 되는 오름인데요. 예, 비호가 이제 해안에 있어가지고 예, 표고와 비슷한 160m의 가파른 오름입니다. 지미봉 정상에서 구자면 연평이었던 우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찬 일출봉의 모습입니다. 지미봉을 다 내려왔습니다. 우도 도항선이 오가는 종달포구. 예, 지금 보이는 오름이 말미 오름입니다. 예, 두산봉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 1코스의 시작점에 가까이 있는 오름인데요. 예, 다음 회 방송을 1코스의 방송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1코스의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 말미 오름의 새벽에 올라가지고 성산으로 뜨는 일출의 모습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원래 21코스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